그때가 무슨 공산주의 사회가 돼서 잘 산 것도 아니고 김일성이가 무슨 정치를 잘해서 잘 산 것도 아닙니다. 또 책가방도 깨매고 하다가 더 깨맬 자리 없어서야 교체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책가방을 메고 다니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때 사회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살았고 공산주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고 다 주어진 조건에서 그렇게 된 정도에서도 나라 경제 발전을 이루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후대들까지도 남들이 다 만드는 기계라든가 자동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외국에서 사들여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망치로 두들겨서 철판을 펴서 만든 자동차가 달려가고 이러는 걸로 놓고 봤을 때에 그때 상태에서 만일 그런 지원이 많을 때에 북한이 도로라든가 집건설을 많이 했으면 오늘날의 북한이 저렇게 라프한 북한으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상태에서 정말 그런 데라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걸 다시 회복하자니 많은 세월이 흐르고 또 우리와 대비했을 때에는 한 70년 정도 떨어진 그런 사회로 절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것은 이런 흐름이 흘렀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 살아온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문제를 어떤 것이 인권인지 잘 모르고 있다 그겁니다. 여기서 지금 죄를 짓고 감방에 가는 사람들을 북한에 비해 보기만 하면 정말 험악한 범죄들이 많습니다. 사람 매치도 죽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제 부모를 죽이고 제 자식을 죽이고 뭐 이러는 범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북한이라고 왜 없겠어요? 있겠지요. 그런데 북한보다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걸 다 북한에서는 감추지만 여기는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총살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왜? 그들도 교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인간으로 개조시키려고. 그래서 나라의 사형법까지 없애버린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문이 정말 이 사람은 살려서는 더져서는 안 되겠다 할 때지만 죽이는 제도인데 북한은 뭡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세워보세요. 한국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과 북한의 범죄자들하고는 대비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북한은 총살당하고 정치범 교화소로 가고 종신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자식들은 또 그 부모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또 사회 앞에 떳떳지 못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북한 사회가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의 신뢰지만은 인권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은 인간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나 밑에 있는 백성이나 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추천하고 누가 내세워져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지. 북한 사회는 내가 있기에 너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라 수반이 있어서 인민이 있다는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내리매기는 게 이런 나라가 없을 겁니다 아마. 아무리 어찌고 저찌고 해도 중국도 사회주의요 쿠바도 사회주의요 뭐 해도 북한 같은 사회주의는 없을 겁니다. 완전한 독재를 위한 사회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인권 문제를 북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있는 오신 분들도 인권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소한 문제지만은 얘기하는 겁니다. 인권이 보장되자면 우리 이거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되는 정도도 세계적으로 인권이 뭐 제일 잘 보장된다는 나라 축에는 뭐 몇 번째가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우리하고 봤을 때는 정말 한상적인 나라입니다. 뭐 김일성이 초상화만 제대로 닿지 않아도 아버지가 나가서 비판받고 또 신문에 김일성이 초상화가 실린 신문을 잘못 관리했다고 해서 정치범 교화소로 가고 자기네를 전혀 요구할 수 없는 나라로 자기네만 위주로 하는 나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복종시키고 그 복종이 쟤들이 말하는 일심단결이에요. 자기네가 한마디 하기만 하면 밑을 다 하나같이 움직인다고 해서 일심단결이요 일심동체요 하나 통일된 나라요 뭐 어찌고 하면 그런 헛나발을 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아때부터 그런 걸 교육을 받아 나니까 그 사회를 벗어나기 전에는 과연 이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예술영화라며 나오는 영화들을 보기만 하면 거기에 눈물도 흘리고 중호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영화를 사상에 빠져 들어가 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 와서 북한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 드라마라면 법이 무서워서도 숨어서 보는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사회생활 자체를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드라마고 영화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네가 보던 그런 영화들하고는 대조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까지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게 사상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왜 너무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또 그 뻔한 사실을 가지고 완전 가장하고 포장하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영화니까 사람들이 심리를 반이 뚫고 만든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반가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비록 한국 거라 해서 좋아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영화의 사상과 그 생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자기네가 살아오는 문제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동감을 가지고 정말 이러면서 아이들까지 또 솔직히 말하면 북한의 인구를 치고 한국 영화나 미국 영화나 일본 영화나 중국 영화나 이래서 드라마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난 까놓고 말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당에 아참 부리고 또 뭐 감시 임무를 받고 그런 영화 하는 집을 찾아 들어가서도 그 영화 세계에 빠져가지고 영화를 다 봤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인간을 위한 사회를 그리는 영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김일성한테, 김정일이한테, 김정은이한테 충실하라는 영화, 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거, 그들에게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영광과 희망도 다 그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 이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그저 그렇구나, 이 사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회로구나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과연 인간이 인권을 보호해주는 나라인지를 모르고 살아온다는 겁니다. 비록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무상치료, 무상교육, 뭐 다 이런 무상 의무제 교육 체계들이 다 했지만은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도 뭐 돈 안 내고 다니는 데도 많던만 학교에 가보기만 다 학교 선생들이 정말 학생들한테 정말 잘해주고 하나라도 더 배워주느라 그러고 또 그 갈 때에는 뭐 길 조심하라, 차 조심해라, 그래야 내일 반갑게 다시 만나자 이름의 선생들하고 학생들 간에 인사를 하던만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런 거 북한에서는. 그저 학교에서 해지면 그저 뿔뿔이 집으로다가 가고 뭐 길에 차가 없으니까 차 사고 날 건 없지만은, 그래서 선생들이 하고 학생들 간에 오직 스승과 제자의 관계밖에 없어요. 선생은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선생한테 잘못 보이면 자기도 앞으로 일이 잘 안 된다는 인식만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아무리 안 하고 돈을 내며 배워가던 보면 학생들이 질이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제 있을 때도 그랬어요. 차라리 무상교육 하지 말고 돈을 월사금이라도 얼마씩 내고 학교를 꾸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작업에 시키지 않고 공부만 열중하도록 하도록. 소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보면 언제 무슨 작업하려 간다, 일하려 간다, 무슨 언제부터는 농촌 지원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아이들은 그저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고 학원 갔다 오면 집에서 숙제를 하고 그저 그게 끝이래요. 그러니까 공부에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 다른 걸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또 요즘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뭐 집안일을 시켜요. 우리도 보니까 무슨 뭐 설거지 뿐만 아니라 장판 뭐 방안 청소하느라 시키지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그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은 아이 때는 시큰 그저 제 할 때를 그저 편안하게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인식만 있었지. 우리는 뭐예요? 아이 때 인민학교부터 농촌 지원부터 해서 학교에서 또 학교 꾸리기 한다고 돈을 내라, 또 외화벌이를 해라, 돈 내라, 뭘 해라 하면 그거에 시달림을 너무 받다 나니까 학교도 못 가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놓고부터 다 하나는 묶어놓으면 인권이라는 이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게예요. 그래서 무조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한테 충성하는 인민으로 세뇌교육을 시켜놨고 그 세뇌교육 속에서 쟤들이 정권을 잡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인권 문제를 북한에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몽땅 다, 내가 오늘 토요일, 일요일이라면 직장 나갔다 들어왔다 휴식한다는 법이 없어요. 근데 토요일 날에 뭐 철도 지원 나가야 된다, 일요일 날에 도로 닦기 나가야 된다. 왜? 공장을 죽이는 대신 그 대신 사회적으로 부담을 받은 작업을 나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만약 무슨 어디 가서 일을 한다기만 무조건 얼마를 주겠나? 시간당 얼마인가? 따져보고 내가 맞으면 알았어요. 내가 갈게요. 아니 나는 돈이 작아서 안 가겠습니다. 그럼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 해서 나를 잡아갑니까? 일 안 간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거예요? 내가 일을 안 나간다면 부안서원들이 와서 그 잡아다가 너 일을 이제까지 며칠 동안 안 나가기 때문에 너는 단련대 6개월이다. 뭐 이래가지고 단련대라 쳐. 그래가지고 너 말이야 직장에서 말이야 너 어디를 가라는데 안 갔으니까 오늘부터 도시 돌기대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내가 자유로운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북한에서 교육하기는 인권이 불모지라 그러는데 그럼 인권이 불모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럼 북한하고 대비해 봤을 때에 내가 오늘 일 안 나갔다고 해서 나를 무슨 뭐 잡아가는 데 있어요? 내가 오늘 무슨 대통령을 요구했다 해서 잡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 제정된 법과 질서만 지키면 잡혀갈 일도 없고 걱정스럽게 살 일도 없고 떳떳하게 살아요. 내가 무슨 큰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은 이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떳떳하게 삽니다. 근데 북한은 그렇습니까? 말 한번 잘못하면 정치범죄화소로 가야 되죠. 정치적인 발언을 잘못하기만 하면 내가 그 전에 유튜브도 말했지만 치약이 나쁜데 이렇게 만드는 치약을 어떻게 쓰라고 일어나면 자기네가 일을 채심해서 치약을 더 잘 만들 생각 안 하고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반항이라고 그러면서 여기를 말하면 경찰서지요. 보안소에 데려가서 한 보름씩 단련시키고 죄박다가 대보내고 난 여기 경찰들도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고객들이 큰 소리 더 치고 하니까 경찰들도 얼마나 순한지 사람들이 북한에 갔더라면 대비도 안 되죠. 경찰 앞에서 어디라고 큰 소리 쳐요. 얻어 맞으려고 죽지 않을 상 얻어 맞아야 정신이 든다고 북한은. 경찰들은 그저 여기로 말하면 경찰들은 북한에서는 얼마나 건세를 쓰고 그래요. 거기서 내가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에 살아왔다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이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로 못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조직적으로 내밀고 누구 하나 개별적으로 행동할 수 없고 자유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데 이게 인권인가 이게요 결론은. 드문이 여기 어떤 분들이 나 그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뉴스라면 이런 데 나온 거 보면 북한을 동경했다 북한 사회에 찬양했다 이래서 어쨌다 하는데 그래도 그런 거 가지고 무슨 크게 떠들 게 있어요. 북한에 가서 딱 한 달만 살게 하다고 데려오세요. 그러면 알 거예요. 여기 사람들처럼 평양에 올라갔다면 평양시 이거저 좋은 데만 따라다니며 구경해놓고 와서는 북한이 너 세터민들이 말하는 소리하고는 다르다느니 이따 헛나발 불지 말고 그들이 안내해주는데 나라의 얼굴인데 그런데 자의적으로 한번 구석구석 들어가 보세요. 여기도 그래서 구석구석 들어가면 서울보다는 다 못한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은 똑같게 살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그저 나가서 다 싸먹고 싶으면 다 싸먹고 내가 돈이 없어도 생계가 보장 안 되기만 하면 국가에서 생계비를 줘가지고 살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에 못 산다고 누가 생계비를 줘요? 겉으로 보기는 북한이 정말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생각도 들겠죠. 왜? 평양시만 보이고 어느 지방의 도시들 보이는 건 없잖아요. 개껏 보인다면 논밭이나 보이고 무슨 어디 강내밭이나 보이고 산을 어디 좀 푸르른 데만 보여주고 속속들의 그들이 실생활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겪어본 사람들이 아니고는 여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1.1%의 그런 미련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말합니다. 내 말하자면 한 달만 잊어보세요. 한 달만 어느 지방의 공장이나 어디 농장에 가서 일해보고 있다가 오셔서 정말 북한 사회가 정말 사람 살기 좋은 사회주의 사회로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북한이 인권하지만은 아이 때부터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 아이들을 세뇌 교육을 시켰으며 그때부터 자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사회가 다 세계적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주의 사회이며 사람이 잘 사는 사회라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사람 못 살 그런 인권 불모지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서 그런 걸 조목조목 앞으로도 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